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성남 대 이제 김포 경기. 자, 우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강희비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용병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용병 공격수는 아무래도 준익료 선수가 결장 중이죠. 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하면서 현재 좀 골 결정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하긴 했는데 공격 기회를 좀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잘 오지 않은 그런 기회를 잘 살리면서 굉장히 좀 골 결정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2대0 리드를 하다가 내리 3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었죠.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더 좋지 못할 그런 김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경기를 결국에 이제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다 보니까 좀 1패 이상의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최근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좀 롱볼 위주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생각보다는 좀 다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득점 찬스가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성남이 아무래도 더 좋죠. 왜냐면은 지금 홈에서는 성남이 지금 4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원정에서 실점이 적긴 하지만 그만큼 득점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공격에서 좀 안 풀리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성남과 김포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좀 배당이 높다고 해도 성남 사이드를 보는 게 배당 대비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성남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라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남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청주 대 이제 FC 안양. 자, 우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뭐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수비 또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요런 지금 충북 청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안양 같은 경우에도 직전 뭐 홈에서 전남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근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안양이 좀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지금 최근 원정에서의 그런 안양의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많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북 청주의 또 수비 또한 많이 견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양이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좀 잘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안양이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2연패 중으로 최근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런 점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원정에서의 안양이 그렇게까지 믿음은 안 가는 상황. 게다가 지금 충북 청주가 지금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때는 좀 FC 안양의 그런 원정을 보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충북 청주가 당연히 지금 그런 긴 무패 행진이 깨지긴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쉽게 흐름이 끊길지는 약간 좀 의문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충북 청주 프랜승. 요건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 프랜승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항배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쿠오카 대 이제 쇼난. 자, 우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 연승을 하다가 이제 최근 2연패를 하면서 그런 좀 상승세의 흐름이 많이 꺾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격 사이클 또한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2연패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쇼난 역시 뭐 최근 2연패 중으로 지금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후쿠오카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지금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 모두 이제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좀 상대한테 그런 끌려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오카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경기들과는 좀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좀 초반에 좀 실점을 좀 안 하는 식으로 좀 수비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공면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난이 평균적으로 득점력이 좋지 못한 팀한테는 나름 잘 비비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사공면지님. 네,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쿠오카한테 좀 비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후쿠오카가 많이 지금 쇼난한테 우세하긴 하지만 현재 흐름상 좀 쇼난 상대로는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한 그런 쇼난과의 그런 상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물론 뭐 전반적으로 홈이다 보니까 후쿠오카가 좀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저는 후쿠오카 사이드는 솔직히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 쇼난 사이드 보여주도록 할게요. 쇼난 프랜스. 그리고 요것도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요건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라인.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쇼난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쿠오카랑 쇼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마모토 대 이제 빗셀 고베. 자, 우선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1명도 결장 중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 20위로 지금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력 또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부 리그에서 지금 2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2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기록할 만큼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지금 구마모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1승 2무로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런 시즌 초반에 극강의 모습을 보였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느낌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빗셀고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빗셀고베가 전반적으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마모토가 리그 내에서는 이제 공격 전개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 네, 공수 밸런스는 빗셀고베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도 빗셀고베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빗셀고베는 지금 뭐 1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그런 팀인데 그에 반해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도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좀 양 팀의 그런 좀 성적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전력 또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원정이라고 해도 빗셀고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결과 봤을 때는 저는 빗셀고베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빗셀고베 승에 이제 2.5 기준 네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시와 대 이제 나고야. 자, 우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지금 가시와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고야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뭐 경기 양상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두 팀 다 좀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가 있고 그 수비도 지금 현재 두 팀 다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바로 봤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최근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가시와랑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는 나고야가 붙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게 가시와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막상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지금 홈에서 가시와가 나고야 상대로 지금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성상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였고 심지어 그 5연패 기간 동안 가시와가 이제 나고야 상대로 득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상성상 이제 가시와가 원정 나고야한테 굉장히 좀 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성적으로나 안 그러면 이게 공격적으로나 네, 여러 가지 면모로 봤을 때 그쵸. 게다가 지금 아무래도 가시와도 공격력 수비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공격력도 많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원정이라고 해도 나고야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나고야 승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드죠.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나고야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1왕배컵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경기 자 포벤 대 이제 레인저스.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1차전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좀 1차전 라인업과 되게 좀 비슷하게 2차전 라인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그 양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그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탈락팀이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자, 일단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 1차전에 이제 레인저스 원정에서 이제 점유율이 좀 70%에 근접할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그리고 득점 기회 또한 이제 레인저스보다 더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났지만 경기력적으로는 호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정에서도 이제 더 우세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호벤이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호벤이 이번 2차전은 좀 주도권을 갖고 유리하게 좀 게임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가 이제 1차전에 비해 좀 라인을 내리면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제 홈에서의 그런 호벤이 이제 원정에 비해서 이제 공격 전개도 좋고 굉장히 연계도 굉장히 좀 잘 풀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레인저스가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호벤이 레인저스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직전 경기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네, 저는 호벤 승. 그리고 2.5 기준은 네, 오버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호벤이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면은 레인저스도 좀 라인을 내리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PSV와 레인저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대 라쿠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펜하겐이 라쿠프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점 차의 리드를 아는 채 2차전 홈에서 이제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펜하겐이 지금 상대적으로 라쿠프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2차전을 치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라쿠프가 1점 뒤지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무승부만 돼도 탈락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지금 원정에서 라쿠프 같은 경우에 홈에 비해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코펜하겐한테 좀 실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펜하겐이 좀 홈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라쿠프가 원정에서 그런 코펜하겐을 좀 이기기에는 약간 많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도 코펜하겐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코펜하겐 승 보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아무래도 뭐 코펜하겐이 이제 리드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지키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펜하겐 대 라쿠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대 이제 엔트워프.
자, 일단 이제 1차전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죠. 네. 이제 직전 1차전에서 이제 아테네 상대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엔트워프가 이제 아테네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른 시간에 득점한 그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제 승리를 거둔 그런 엔트워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1차전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홈 이점을 그럼 받는 그 아테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점 차 지금 리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테네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직전 1차전에서 엔트워프가 이제 한 명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이제 득점을 못하면서 좀 엔트워프의 수비 벽을 좀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엔트워프가 좀 작정하고 좀 수비 위주로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은 아테네가 좀 어느 정도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1차전에는 이제 엔트워프가 10명인 상태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그 10명의 그런 수비벽을 아테네가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차전에서도 약간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좀 아테네가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하나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테네 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양상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햄무 5할 무,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축구랑 이제 해외 축구의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서울 이랜드랑 전남 드래곤즈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한번 건의로 한번 드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컵 경기죠.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벌리. 요거는 저는 노팅엄 포레스트 승. 그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 요거는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배당 대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약간 좀 언어와 배당이다 보니까 한번 노팅엄 포레스트 승의 햄무의 이제 언더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후 축구랑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바로 이어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